8월 다섯째 주 KMATV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간호법 저지를 위해 보건의료 13개 단체가 뭉쳤습니다. 지난 23일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공식 출범했는데요. 연대는 국회 앞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고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하고 다른 보건복지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탈해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악법이라고 외치면서 심의 즉각 중단 및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연대 공동상임위원장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간호법 완전 철폐를 위해 강력한 연대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한편 연대 대표자들은 출범식 직후 의협에 모여 간호법 저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의 의대 신설 주장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어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정부의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을 압박했고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목포의대 신설법 통과를 위한 총력 지원을 선언했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장은 국립공주대 의대 설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의대 신설 법안이 총 8건 계류 중이나 대한의사협회는 현재의 필수료 위기 및 의료 적정성 문제와 관련 의사수 증원은 오답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약사단체의 전문 약사의 양료 개념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전문 약사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공고한 예정인데 의사협회는 현재 전문 약사 과목, 업무 범위 등에 사용 중인 약료의 정의가 불명확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협은 최근 복지부를 방문해 우선 약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공고 전에 의협 의견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 약사 과목 이름에 약료가 사용되고 있는데 법적 정의 자체가 없어 정의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약서에는 약료는 진료와는 전혀 상관없는 행위로 진료권 침범할 소지가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이 실손보험사의 백내장 수술 보험료 지급 거절 횡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H보험사가 가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의사의 백내장 진단에 의한 수술이 적절치 않다는 보험사의 주장을 배척한 것인데요. 보험사는 재판에서 A씨의 경우 세극등 현미경 검사상 백내장 질환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단초점 렌즈 대신 다초점 렌즈를 삽입한 것은 단순 시력 교정을 위한 것이라며 보험료 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확한 검사는 담당 의사가 검사를 통해 유관상 백내장을 확인하는 것이며 검사 사진만으로 질환 종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편 지난 25일 대법원도 보험사의 채권자 대위 소송, 즉 보험사의 권리를 보조하고자 환자의 권리를 대신해 한 소송을 기각했는데요. 보험사는 가입자를 대신할 자격이 없고 잘못 지급된 보험금을 의사에게 청구할 수 없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손보험사의 우울증 환자 보험 가입 거부 실태 개선을 위해 나섰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손보사의 우울증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 인수 기준의 보완을 공고했습니다. 의료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한가정의학과 의사회는 우울증 환자 가입 거부 관행은 많은 환자가 치료를 꺼리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우울증을 기피하거나 부정하려는 사회 심리를 만드는 데 크게 일조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위의 권고가 단순 권고로 끝나서는 안 되며 금융감독원 및 각 보험사의 후속 조치가 빨리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보건복지부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앞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플랫폼의 전문 의약품 환자 처방 유도, 처방약 무료 배송으로 인한 환자 유인 등 불법 행위를 막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법, 약사법상 불법 소지가 있는 상황이 여러 발생해 가이드라인으로 발표했는데 가이드라인은 단순 권고가 아니라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의협은 정부의 공공 플랫폼 구축, 의협의 운영 관리를 제안했는데요. 부득이 민간 플랫폼을 인정해야 한다면 가이드라인을 더 강화하고 인증제를 시행해야 하며 의협이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앞서 의협은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발족하고 현재까지 3차 회의를 진행했으며 최근 공적 전자처방전은 대체조제 활성화 우려가 있어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과 1차 의료기관의 데이터 가치와 환자 개인정보 이동권에 대한 심층 논의를 발표했습니다.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의사 증언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에 의료계가 강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대한응급의학과 의사회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장 의료진들이 좌절과 탈진으로 현장을 이탈하고 있는데 의사 정원을 확대해 먼 미래의 의료 인력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먼저 필수 의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응급의료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독립적인 컨트롤 타워가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의료 현장의 의견 반영을 위한 논의체 구성도 촉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요양급여 적용 기준에서 C형 간염 치료법인 닥순요법 급여 기준을 삭제할 방침이어서 사실상 해당 요법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닥순요법은 BMS의 다클린자와 순베프라를 병용한 요법으로 그간 혁신적 C형 간염 치료제로 시장을 주름잡아왔지만 연이은 경쟁 약물의 등장과 환자 감소로 지난해 제약사가 공식 시장 철수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해당 개정안을 통해 최근 처방이 늘어나고 있는 골다공증 치료제와 관련 릴리포스테오, 암젠, 프롤리아, 이베니티 등 급여 기준을 규정했는데요. 골절의 급여 기준 인정 여부를 대퇴골, 척추, 요골, 상완골, 골반골, 천골, 발목 골절로 제한했습니다. 의견 수렴을 통해 큰 이견이 접수되지 않는 한 9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정신질환자 중심 정신건강사업을 일반 국민까지 확대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조현장 건증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청년이나 노년 자살률이 OECD 1위인 만큼 그간 정신건강 사업의 공백이 컸다라며 사업 대상을 일반 국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사업을 현재 건증원과 연계된 전국 3,500개 지역 보건의료기관을 통해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국내만 머물러 있는 건강 증진 사업을 해외까지 확장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를 위해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일명 건보공단 특사경법 3건이 계류 중인데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정책 현안 분석을 통해 공단 임직원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치 국가성과 개인 인권을 중시하는 절차주의적 사고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의료 공급자에 대한 과잉 규제 및 허위 거짓 청구에 대한 확대 과잉 수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의 지부 경유, 사전 감시를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사무장 병원 고용 의사가 자진 신고 시 벌칙 감경 면제 및 환수 처분의 한시적 면제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으로 KMATV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